아, 표현호 씨 잘하셨네요. 열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보통 이제 또 밤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하루 동안 신진대사 흐름을 타고 아침이나 낮에는 보통 아이들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아이들도 온도가 좀 낮다가 밤이 되면은 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열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밤에 열이 더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 파인애플 먹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자기 전에 레몬차 있죠. 레몬차 같은 거를 한 잔 마셔고 재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요. 안지환 씨와 보기 친구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친구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기대해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지환 씨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감기로 인한 합병증인 소아폐렴일 때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번 지연이에요. 폐렴일 때는 가래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가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탁탁 두드려줘야 해요. 밥 먹고 30분 안에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자, 다음은요. 저는 2번 현님입니다. 무조건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온 음료로 수분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들어볼까요? 저는 3번 지원이에요. 폐렴은 뭐고 할 때가 중요해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 아닌 미지근한 물로 해주세요. 찬물은 안 돼요. 뜨거운 물도 안 돼요.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세요. 야, 오늘 보기 친구들이 준비 많이 했네요. 문제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로 인한 합병증인 소아폐렴일 때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후 30분 안에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려준다. 2번, 이온 음료로 수분 섭취를 한다. 3번,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한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오영실 씨하고 박수림 씨가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다. 그리고 표영우 씨하고 강성범 씨가 이온 음료로 수분 섭취한다. 네. 이온 음료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온 음료 그냥 보리차가 좋아요. 이온 음료가 아니고 보리차가. 보리차예요. 저기 폐렴 걸렸을 때 몸을 웬만하면 씻기지 말고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몸을 닦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목욕은 예. 좀 아닌 것 같다. 네, 목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기 친구들 보니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답이 안 나왔다고 1번이 삐졌어요. 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대발견 아이 큐! 아이가 단순한 감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감기처럼 보이는 증세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 더 이상 감기를 감기라 부르지 못하니 바로 감기로 인한 합병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렴인데 마른 기침과 고열이 나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증상을 보이면서 축 늘어져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가 폐렴일 때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 폐렴 있는 경우 가래 배출은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등을 두들겨 주게 되는데요. 손바닥보다는 손을 오므려서 해주는 게 좋고요. 식이는 식후보다는 식전이 좋습니다. 식후는 음식물이 두들겨주면 토함으로써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다양한 여러 가지 음료, 주스라든지 이온 음료라든지 다양한 음료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폐렴 있는 경우 이제 열이 나죠. 열 나는 경우 열을 떨궈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해열제를 씁니다. 해열제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물 마사지를 해주게 되는데 온도가 중요하죠. 너무 뜨거운 거는 또 열을 유발하고 너무 찬 거는 애가 싫어하고 또 한 가지는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열이 더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중이염. 옛말에도 귀 아픈 건 애나 어른이나 참기 힘들다고 할 만큼 통증이 심한데
정상적인 귀 속을 들여다보면 피 하나 없이 깨끗하다. 하지만 급성 중이염인 귀에서는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치료하지 않아 만성 중이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막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으니 중이염 증세가 의심스러우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아이가 중이염 진단을 받게 되면 아이가 누워있을 때 고개를 높여주고 잠깐 검을 씹는 것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누런 콧물이 많이 나오거나 아이가 코를 아파하는 경우라면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축농증에 걸리면 코막힘으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도 있으니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 온도는 25도 전후, 습도는 70에서 80%를 유지해주면 축농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정답은 1번 식후 30분 안에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려준다 였습니다. 모두 놓치셨네요. 네. 좀 아쉬워요. 근데 다들 그거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두드리시고 이 손바닥으로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손을 오므린 채 요 공기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쾅쾅 소리가 나게 두드려줘야 된다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문제 쭉 풀어봤습니다. 안재환 씨 중간 점검을 좀 해볼까요? 오영실 씨, 표영호 씨 선전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박수림 씨랑 강성범 씨 조금 달려주셔야 될 것 그래도 이 같습니다. 정도는 한 문제 차이면 선전입니다. 네, 굉장히 잘 계시는데요. 지난주 하나 맞추고 끝냈는데 두 문제 지난주에도 오영실 씨하고 표영호 씨가 동점인 상태에서 예. 막판에 막 주고받고 하셨잖아요. 두 분만 주고받고 하셨죠? 네, 오늘은 그쪽에서 좀 주고받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네. 줘보세요. 받을 테니까. 뭐 좀 드릴까요? 예, 좀 알겠습니다. 줘봐요. 드리겠습니다. 돼지끼 퀴즈! 자, 저희가 문제를 드리면 빨리 버저를 누르시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재환 씨 문제 드릴까요? 네, 감기의 합병증으로 자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평소 헛기침을 많이 하는 아이는 이것을 뭘 자, 주셔야 오영실 될까요? 씨. 네, 편도선염. 편도선염 편도선염 아닙니다. 강성범 씨. 자, 강성범 씨. 축농증. 축농증. 정답입니다. 네. 저 이거 처음 맞힌 거 같아요. 이게 저 헛기침이잖아요, 헛기침. 축농증 걸린 아이들이 평소에 그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하니까 목에 묻은 가래를 떼어내기 위해서 헛기침을 많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답답해서는 특히 헛기침을 많이 하거나 또 가래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렇죠. 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축농증일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병원에 반드시 데려가셔야 된다고 합니다.